안녕하세요. 전문가의 가업승계 최영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가업승계 실전 사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진행했던 실사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그 대부분의 주식을 다 대표님이 가지고 계셨고 그 자산 가치는 한 120억 정도 되는 회사였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그 대표님의 생각은 뭐 오로지 이거 하나였습니다. 그 주식 가치를 100억 정도로 떨어뜨리고 그리고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활용해서 이제 100억까지 된다 하니 7년, 사후관리 7년은 자기가 건강하고 그래서 7년은 거뜬하다. 그래서 세금은 20억 정도 낼 자신은 있고 또 뭐 연부 연납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오로지 그냥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활용해서 가업승계를 마무리하겠다.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제분도 한 명, 오로지 한 명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만났을 때 이 회사는 그 전년도에 그 결손이 좀 나서 이때다 싶어서 사실은 그 기업 가치를 이제 100억 정도로 떨어뜨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는 못하고 어떻든 간에 작년이 주식 가치가 제일 하락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셨죠. 이 회사가 사실 외관 법인이다 보니까 뭐 회계사도 만났을 거고 또 대표님이 가업승계 증여 특례에 대한 그 사전 지식이 있으셨고 또 여러 세미나 같은데 뭐 삼성에서 있는 세미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데도 많이 다녀서 그냥 오로지 나는 가업승계 주식증여 특례를 할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특례를 받은 주식은 사후에 팔기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특히 그 주식 증여 특례를 받은 주식은 이제 100년 후에 들어가셔도 상속 시 상속 재산하고 포함돼서 다시 합산해서 다시 과세한다. 물론 그 옛날 주가를 평가해서 그 금액으로 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이런 제약이 있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렸죠. 이제 그랬더니 좀 생각을 달리 하셔서 이제 저희한테 일을 맡기신 사례입니다. 우선 사전에 이 회사는 그 기업 가치를 좀 떨어뜨리려고 노력해서 100억은 안 됐지만 한 120억 정도로 이제 맞춰 놓은 거고 또 관계회사도 있었습니다. 원래는 주식을 대표님하고 이제 자제분이 두 분이 같이 갖고 계셨는데 저희가 주주 변경을 통해서 그 자녀 법인, 자녀 1인 법인, 자녀 1인 100% 주주 법인으로 이제 만들었죠. 그리고 부동산도 이제 취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자녀 법인에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법인, 모 법인으로부터 이제 차입금도 발생시켰습니다. 기업의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 가업승계 요건은 이제 충족합니다. 그 2020년 하반기에 저희가 일을 시작했는데 이제 만 60세가 넘으셨고 또 그 개인 사업자 포괄 양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 개인 사업자 이제 법인전환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업력도 10년 이상입니다. 자녀도 이제 회사 입사해 있고 또 자녀가 이제 미약하지만 주주도 일부 갖고 있고 주식도 일부 보유하고 있고 또 법인의 현금 자산도 충분합니다. 그 대표님이 가지급금이 한 10억 정도 있었고 또 관계회사도 저희가 이제 자녀법인으로 이제 만들어 드렸죠. 그리고 가업 상속 요건에 대한 요건은 이제 충분히 이제 충족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제 대표님이 사전에 이제 준비를 하신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저희를 만난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13단계에 걸쳐서 이제 플랜을 짜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증여특례를 활용했죠. 세금 10% 고과까지. 그 5억은 이제 세금이 없고 30억까지는 이제 10%의 세금이 붙으니까 이제 35억까지에 대해서 이제 증여특례를 활용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순서는 이게 아닙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가지금을 정리했죠. 이제 가지금이 사업무관 자산이다 보니까 대표님이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가지금을 이제 상환했습니다. 이제 그리고도 이 회사는 그 공장 일부분을 그 임대 주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사업무관 자산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하고 그 사전에 증여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주식에 대해서 이제 그걸 합산해 봤더니 한 1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85%는 이제 증여특례를 했고, 35억 중에 85%는 증여특례를 했고, 또 나머지 한 15%는 이제 일반 증여를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자기 주식 취득, 요거를 한 30억 정도 했습니다. 이제 가제금 10억 갚고, 또 그 양도세도 좀 내야 되고, 또 일부 그 개인화 좀 하고 싶다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짜드렸죠. 사실 이제 이것 때문에 기장세무사하고 좀 다툼이 있었는데, 그 사실 이 회사는 이제 39만 원 9천 원이라는 주식 가치는 앞으로는 없는 겁니다. 이 회사는 어떻든 간에 계속 성장하는 회사고, 이분들의 기술이 사실 독보적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님도 이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증자를 했죠. 저가 증자, 액면가 증자를 했죠. 뭐 아시겠지만 자기 주식은 이제 증자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표님하고 아드님 이제 두 분만 그 증자를 했죠. 이렇게 하면 주식 가치가 떨어집니다. 주당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대표님의 주식 가치도 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가업승계 증여특례로 35억, 그리고 자기 주식으로 이제 30억, 그러니까 65억이 빠져나갔죠. 120억 중에서. 그러면 거의 이제 반이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 그 자기 주식 취득한 그 주식은 또 어딘가에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주식은 그 자녀법인한테 이제 팔았죠. 이렇게 되면, 주식에 대한 양도 차손이 생깁니다. 그러면 일석이조죠. 그 모법인의, 결손도 나고, 또 자녀법인이 아버지의 주식을 이제 싸게 사오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차등 배당을 했죠. 이제 지금은 못하지만 이게 이제 작년 얘기다 보니까 차등 배당을 실시해서 이제 대표님은 제외하고 이제 자녀와 관계회사, 그러니까 자녀법인한테 이제 차등 배당을 실시했죠. 사실 법인은 차등 배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기의 지분만큼은 무조건 배당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권을 발행했죠.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배우자 이익 소각이나 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권을 발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의 이제 취득 시기별로 취득가액을 개별법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권 발행은 필수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배우자 이익 소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실 대표님이 이제 배우자 공제를 한 7, 8년 전에 활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당장은 못하고 한 2, 3년 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이제 6억까지라고 써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10억 이상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손자녀도 이익 소각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손자녀뿐만 아니라 이제 며느리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5억 정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65억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배우자 공제로 한 10억, 그리고 손자녀와 며느리로 해서 한 10억,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면은 거의 이제 85억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녀법인하고 이제 분할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이거는 이제 좀 이따 할 건데, 이제 한 2, 3년 이따 할 건데, 이 회사는 사실 R&D가 좀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R&D 사업 부분을 이제 분할해서 아들 법인에 붙일 겁니다. 사실 가업승계 증여특례 받는 주식은 이 적격 분할, 적격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예규에도 있는 겁니다. 이제 적격이라는 거는 이제 세금 없이 한다는 거죠. 세금을 최소한만 내고 이제 분할 합병을 할 겁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한 4년 후에는 대표님 지분이 한 20억, 한 15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대표님이 좀 힘이 빠지시는 거죠. 그 주주 명부상에 그 주식이 그 관계회사나 이제 자녀한테 넘어가다 보니까 대표님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자액 신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신탁을 통해서, 이 신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의결권이나 소유는 대표님이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 배당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자제분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 명부에는 그 대표님 이름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 제도를 말씀드렸더니 대표님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만족해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그 관계회사, 그러니까 아들법인이죠. 아들법인하고 모법인하고 이제 합병을 하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하나의 회사로 합쳐서 가업 승계를 완료하죠. 자, 이 이후에 이제 7년 사후 관리 기간이 끝나면 가업 상속공제를 갈지 아니면 그냥 상속 감자로 갈지 이거는 이제 의사결정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가업 승계 증여 특례는 가업 상속을 가기 위한 하나의 달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부담스럽지 않다 그러면은 그 금액이 얼마 안 되고 내가 이제 세금 낼 정도는 된다. 이 정도 될 정도가 되면은 그때 이제 상속 감자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매년 이제 세법이 좀 바뀌다 보니까 이 실행과 시기, 방향은 매년 수시로 점검하고 체크해서 이거를 완료하는 겁니다.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후관리라는 게 사실 너무 힘들고 또 나중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은 이월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 의사결정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 외국의 예를 봐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2년 전부터 가업 승계 시 상속세와 증여세를 전액 유예하고 있습니다. 면제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신청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10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그 상속 후 5년만 경영 조건만 준수하면 상속 재산의 85%, 7년을 유지하면 100%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 가업승계 제도가 이게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100년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좀 더 유연한 가업승계 제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해드렸더니 대표님께서 그 상당히 이제 만족해 하셨고 또 사실 이분이 이제 보험 이런 것들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좀 얼마를 주면 되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든 간에 저희가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이걸 얼마를 받고 했다, 뭐 이런 얘기 하기는 좀 그렇고, 어떻든 간에 사실 상당히 이제 만족해 하셨죠. 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